공인중개사 믿지 마세요. 우리가 공인중개사인 줄 알고 계약을 했는데 공인중개사가 아니었다면? 헐. 그리고 부동산인 줄 알고 가서 계약을 했는데 등록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었다면? 당황스러우시겠죠? 내가 이 물건이 좋아서 계약을 했으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공인중개사인 줄 알았는데 이분이 공인중개사가 아니었다는 게 문제인 거죠.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이 사람이 공인중개사인지 아닌지, 등록되어 있는 사무실인지 아닌지 정도는 체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영상을 꼭 끝까지 확인해 주세요. 일단 공인중개사인 것을 확인하는 가장 쉬운 첫 번째 방법 알려드릴게요. 명함을 확인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제 명함을 띄워드릴게요. 명함을 보시면 제 이름이 있고 옆에 공인중개사라고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 공인중개사임을 명함에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명함에 공인중개사라고 표시할 일은 없겠죠.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이 사람의 명함을 봤을 때 공인중개사인지 아닌지 가장 쉽게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방법, 이거는 인터넷을 이용하셔야 돼요. 이 사람이 공인중개사인지 아닌지도 알 수 있고 부동산 사무소가 등록되어 있는지 아닌지도 알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지자체의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구청이 저희를 관리하고 있어요. 지자체에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걸 쉽게 보는 사이트를 알려드릴게요. 네이버에 시리얼 검색하셔서 밑에 조금 내리시다 보면 LH 시리얼이 있습니다. LH 공사에서 운영하는 시리얼 사이트에 들어가셔서요, 찾기 서비스, 그 다음에 중개업소 조회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서울이면 서울특별시, 인천이면 인천광역시 체크하시고 구까지 체크하세요. 그리고 명함에 있는 상호 또는 이름으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거는 자격증을 딴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일하고 있어야 됩니다. 대표 이름부터 직원까지 다 나옵니다. 그리고 자격증이 없으면 중개보조원이라고 다 뜹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실제 영업 중인지 휴업 중인지 이런 이력들도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나뉘는데요, 자격증이 무조건 있는 사람들만 일하는 게 아닙니다. 있으면 공인중개사, 없으면 중개보조원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 대표가 있겠죠. 대표가 개업공인중개사, 줄여서 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격증은 있지만 이 부동산 사무소에서 근무를 하는 사람을 소속돼 있는 공인중개사, 소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공, 소공, 중개보조원 이렇게 세 분류로 나뉘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법이 신설돼서 23년도 10월이었을 거예요. 그때 신설돼서 중개보조원은 반드시 본인이 중개보조원임을 알려야 한다, 고지 의무가 생겼습니다. 이걸 알리지 않으면 대표와 중개보조원은 과태료 500만 원을 맞게 돼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어디 부동산 광고를 보고 나왔거나 아니면 소개를 받았던가 해서 만났는데 명함을 봤더니 땡땡 주택 아니면 땡땡 하우징 이런 명함을 받았다고 보세요. 공인중개사법에서는요, 땡땡 부동산 중개, 땡땡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런 명칭들을 쓰게 돼 있어요. 주택, 하우징 등은 부동산 사무소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시리얼에서 당연히 나오지 않고 이거는 부동산이 아닙니다. 부동산 컨설팅, 분양, 아니면 뭐 시행, 시공 등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고 중개와는 별개인 겁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헷갈려서 하셔서 분양하는 업자, 뭐 땡땡 주택에 있는 대표가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개공은 아닌 거죠. 제가 일을 지금 9년째 하고 있잖아요. 손님들이 어디 부동산에서 계약했대요. 그래서 명함을 받아보거나 계약서를 보면 내용이 얘기한 거랑 다 달라요. 공인중개사 아니에요. 어머 그래요?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한테 계약하지 마시라는 게 아니에요. 이분들이 분양에서 정말 잘하고 싼 금액에 잘 파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공인중개사 사무소와 컨설팅 회사는 엄연히 다른 회사고,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에도 자격증 없이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이거를 아시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부동산에서 계약을 하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정말 조심해야 될 리스트들이 뭐가 있을까요? 조심 리스트.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대표님이 바쁘셔서 도장만 찍고 가셨대요. 설명은 나보고 하라고. 부동산에서 계약하셨던 분들 계약서 한 번씩 다 꺼내서 보세요. 계약서가 있으면요, 맨 밑에 이것도 알려드릴게요. 매도인이든 매수인이든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누군가가 있고요, 서명을 하죠. 그리고 맨 아래 중개사가 있어요. 이 중개사가 없는 계약서도 있어요. 중개거래의 반대말은 쌍방거래입니다. 쌍방거래라는 거는 직거래입니다. 그럼 당연히 공인중개사 직인이 없다 그래서 무효인 계약서는 아닌 거죠. 두 분에서 그냥 직거래로 거래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공인중개사가 꼈다 그러면 여기를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계약의 당사자들은요, 서명 또는 날인을 하라고 돼 있어요. 사인을 하셔도 되고요, 뭐 도장을 찍으시면 돼요. 근데 공인중개사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서명 및 날인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차이가 굉장히 큰 거예요. 직접 사인도 하고 도장도 찍으라는 거예요. 이 차이가 굉장히 큰데 대표님이 바쁘셔서 이거를 해놓고 갔다고? 이 서명이 진짜 그 사람의 서명일까? 두 번째로, 확인 설명서는 대표님이 나중에 갖다 주신대요. 확인 설명서 계약 시에 교부하게 돼 있어요. 확인 설명서 같이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확인 설명서를 중개보조원이 하시면 불법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머니. 부동산에서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손님이 왔다 갔다 합니다. 조금 시끌벅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할게요. 2번은 확인 설명서를 제때 받으라는 겁니다. 계약서를 받으면서 확인 설명서는 바로 교부가 돼야 되는 게 원칙이고요. 이 두 가지는 세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동시에 교부를 받아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얘기를 제가 영상으로 찍게 된 이유들은 어떤 거냐면요, 정말 부동산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 한 분이 찾아오셨었는데요. 계약을 하셨던 분이 뭐 부동산에서 거래 사고가 났다던가 이런 건 아니지만 의문이 많이 생겨서 지나가다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하셨대요. 그분은 자꾸 공인중개사와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명함을 받아보니 컨설팅 회사예요. 공인중개사가 아니겠죠. 컨설팅 회사가 잘못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계약에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중개사인 줄 알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중개사와 컨설팅을 분리해서 생각하시는 줄 알아야 되고요. 이 영상의 끝에 부탁을 드리자면, 부동산 거래에 조금 미숙하신 분들은 중개사를 껴서 계약하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부동산 전세 대출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고요. 그 이후에는 부동산 전세 사기 당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될지, 그리고 부동산 전세 사기를 예방하는 법 등 영상을 쭉쭉쭉 찍어 나갈 예정입니다. 제가 아는 최대한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